예, 오늘 첫 번째 도착한 역은 셀트리온역이네요. 셀트리온역인데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뭐 지금 궁금한 것들이 꽤 많이 있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오너리스크가 좀 불거졌는데 사연가 차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퇴근길 가볍게 퇴근해야 되는데 네. FMC도 있고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무겁네요, 발걸음이. 2차 전지도 그렇고 예, 좀 무겁습니다. 맞습니다. 운동할 신으셔서 그나마 좀 네. 가볍게 좀 가볍게 뛰어오려고 퇴근하고 운동하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문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건데 그죠? 맞아요. 실적이라든지 네네. 무슨 코스피 이전 상장, 3사 통합 이런 거에 관심 가지고 그렇죠. 있었는데 갑자기 서정진 회장 관련된 개인사가 발생을 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요. 일단은 이 혼외자 두 딸이 네. 호적에다가 올려달라는 그 인지 재판을 청구를 했는데 네.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서 이게 판결이 나고 네. 등록이 이제 호적상에 두 아들 외에도 혼외자의 두 딸이 등록이 되어버리는 20대 10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지금 일단은 최경영 일선에 복귀를 서정진 회장이 선언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뛰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이세에게 완벽하게 지분을 넘겨주고 이세 경영을 한다.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야 될 길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혼외자의 자식이지만 법적으로 호적에 등록이 그러게요.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속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좀 그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LG가에서 네, 이제 그렇죠. 세 모녀가 네. 전통적으로 해오던 LG의 방식에 반기를 들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재벌가 이런 쪽들에서는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서도 누가 지분을 크게 갖고 적게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누가요? 그 상속을 받았을 때 적게 받은 사람. 예. 물론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우리도 왜냐하면 이게 많이 가졌다고 해서 꼭 소송이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사례들 들어보면 우리 그 정도만 있어도 네. 소송 안 하고 만족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인간의 욕심이라는 그 게 자리가 그렇지가 맞아요. 않은가 맞아요. 봐요. 내가 가진 거에서 만약에 내가 900억이 있다. 네. 그럼 100억 더 채워서 1000억 만들고 싶고 그러게요. 이런 게 좀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게 지금 나이가 아까 20대 10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한참 전에 20년 적어도 20년 전의 일이고 그 이후에도 또 생겼던 거겠죠. 그런데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셀트리온이 이 정도로 두각을 받는 기업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기업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네. 아무래도 친모 입장에서도 욕심이 났던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만한 재산을 형성을 했는데 당연히 법적으로 DNA 일치하면은 자식이다라는 부분들을 앞세워서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기업이 커진 상태에서는 당연히 우리 두 딸에게도 상속받을 권한이 있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일간지 인터뷰 이런 것들 보더라도 일단은 친자 확인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문구를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사실은 뭐 개인사이기 때문에 그죠. 네.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 어려운데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이제 주가 측면에서 영향을 보는 건데 맞습니다. 오늘도 네. 그런 게 뭐 느닷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하락 출발했다가 그죠. 그랬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낙폭을 뭐 거의 한 1% 이내로 좁혀들었어요.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네. 어떤 노이즈긴 하지만 네. 어쨌든 뭐 그거보다는 사실은 뭐 실적이나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한 걸까요? 아무래도 그런 것도 네. 있을 것 같고요. 그간에 시장 빠질 때 또 같이 맞았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지점에서는 너무 주가의 하락이 미래의 전망이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는 과도하지 않냐라는 인식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지만 네. 일단 우리가 또 새벽에 중요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FOMC에서 물론 25bp 베이비 스텝 인상은 확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인상한 뒤에 도대체 그러면은 금리 인상 종료는 언제 할 건데? 라는 이슈가 또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OMC에서 그런 신호들을 준다라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오늘의 하락이 되돌림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과 관련된 서정진 회장 관련된 뉴스는 뭐 이제 계속 꼼꼼으로 그죠. 꼬리에 네. 꼬리를 물고 나올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 얘기는 네. 좀 더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도 보면 네. 뭐 SK도 그렇고 말씀하신 LG도 그렇고 그렇죠. 그죠. 이런 것들이 물론 지배 구조랑 연결되면 네네. 크지만 개인사인 경우는 투자의 근간, 회사의 근간을 흔들지 않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죠. 그렇죠. 좀 더 보고요. 그럼 결국 이제 실적인데요. 네. 그러면 셀트리온은
실적 전망은 어때요? 예. 일단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최소 30에서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네.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는 없이 성장을 지속해 나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그런 리스크들,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없는 상태고 또 불투명한 경기 전망에다가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기업이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그와 비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셀트리온은 글쎄요, 시밀러 제품군을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동안에는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에 파트너사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쪽을 통해서 판매하는 이런 쪽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판을 해서 오히려 더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선언도 했어요. 그만큼 유통망도 착실히 확보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향후의 가격 경쟁력 그리고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램시마의 SC 제형이라고 하죠. 예. 예, 피하 주사 제형. 쉽게 간편하게 놓을 수 있는 이런 제형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좀 호응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라던가 이런 쪽에 올해 말이라던가 늦어도 내년 초 이렇게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쪽으로와 관련된 매출이 점점 더 증가하면서 실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편안함, 의사 입장에서도 이런 피하 제형을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환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병원에 가거나 이러지 않아도 집에서도 처방을 받아서 인슐린처럼 네.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간편함, 편의성 이런 것들이 증대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또 아바스틴이라고 있는데 이게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의 바이오시밀러예요. 그래서 유방암이라던가 전이성 직결 장암 좀 네. 용어가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잘 외우려고 해도 안 들어와요. 신약이 그 특허 만료되는 게 많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바이오시밀러 주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삼바나 셀트리온이나. 네. 예. 아무래도 신약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특허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약품이 얼마만큼 빠르게 시장에 이미 진입을 해서 이런 시장들,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를 해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잘해옴으로써 시장의 상당수,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 점유율을 가져가는 그런 약품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지금 이러한 포인트들을 봤을 때는 향후에 상반기에도 아마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하반기 이후로 이런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의 네. 어떤 미국의 FDA 허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매출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도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약도 도전하겠다고 지금 얘기한 거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서정진 회장이 원래 물러났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경영 수업을 승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랬었죠. 녹록지 않은 거죠. 그죠? 네. 시장 환경도 안 되니까 지금 서정진 회장이 돌아오니까 그 추진력으로 그죠? 맞아요. 해외 진출이라든지 3사 통합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오늘 불거진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또 우려가 되네요. 네, 아무래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이렇게 가열차게 달려왔던 길을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영 최일선으로 복귀를 일단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식들 마음대로 안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전생에서 나한테 빚 네. 받으러 온 빚쟁이래요. 네, 저도 내가. 이제 4살, 6살인데 네. 나중에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아빠가 돈 내나 학비 내나 네, 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조금 네. 이제 경영자 분들이 많이 토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좀 숙명이고 네. 거기에서 이제 얼마나 경영 수업을 잘해서 이런 것들을 그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자식에게 할 능력이 없거나 자식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전문 경영인을 두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지금 대규모 인수합병이라던가 3사의 합병 계획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3사 합병은 아마 최일선으로 지금 복귀를 한 만큼 가열차게 추진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인수합병건들을 조금 제가 살펴보니까 예. 일단 전체적인 큰 그림부터 말씀드리면은 2030년까지 신약 개발 이런 부분들 R&D를 통해서 6개의 오리지널 제품을 승인을 받고 판매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목표지만.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오리지널 제품 외에도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임상이 1상 뭐 2A상, 2B상 계속 이렇게 진행이 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총 우리가 마지막에 임상 3상의 승인이 통과되는 확률을 보면은 0.01%예요. 아, 1%도 아니고 1% 아니에요. 0.01%. 그러면은 만 개가 후보 물질이 들어가서 임상 1상, 2상 네. 거치고 3상까지 가서 최종 통과되는 게 만 개 중에 하나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만큼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죠, 우리가. 많이 후보 물질을 확보를 해야지만 그만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좀 해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6개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하겠다라는 것들 외에도 항체 신약이라던가 면역 항암제 이런 쪽에서 후보 물질을 계속 확보하는데 조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셀트리온 관련주들 지금 매수 네. 기회일까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가운데 어떤 게 선호줍니까, 차장님? 아, 글쎄요. 지금 일단은 최근에 주가 하락세는 완연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다만 종목만의 문제냐.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고 그런 기업들도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게 많아요. 예. 요즘에 이제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게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 예. 그게 실체가 정말로 있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아닌 기업들도 페라이트 했다. 예전에 뭐 국책과제로 수행 한번 했다. 이런 것들만 묻어 있으면 그냥 무더기로 상한가를 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셀트리온의 주가 하락이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다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큰 시장의 흐름일 것 같아요. 여기에서 미국이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종료를 했다라는 시그널들을 과연 이번 FOMC 회의에서 줄 것인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런 시그널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제한된 유동성으로 엄청나게 섹터들을 빠르게 회전시키면서 정말 당일에도 윗꼬리를 길게 달아요. 한 15%, 20% 먹고 여기에서 상한가까지 가겠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꺾어서 마이너스 10%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금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해서 네. 무조건적으로 미래의 전망만을 보고 불투명한 상태에서 공격적인 접근은 저는 지금은 조금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선호주는 셀트리온이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바로 사자는 아니고요. 일단 조금 추이를 보면서 FOMC가 지난 이후에 추이들을 보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시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지속적으로 의미 있게 강도를 갖추고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던 네. 셀트리온 그룹주 또 서정진 회장 관련된 역 셀트리온역에서 알아봤고요. 예, 또 우리는 다음 역으로 함께 네. 이동하시죠. 네. 이로운 경제 채널 EBC